2번 문제. 마와 바의 빈부에 대한 견해를 요약하고. 자, 문제 2번인데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뭘로 주어졌어요? 아니 2번에서 첫 번째 앞부분. 요약이지, 요약. 네. 요약인데 뭘 요약해? 마 요약하고 바 요약하고. 이것도 이제 빈부에 대해서. 네. 주제어는 빈부. 이거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관점에서 사를 비판하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사를 비판하지.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비판의 대상인 이제 사를 비판하는 거야. 비판의 대상인 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각각의 관점에서 비판하니까 마하고 바에서 마 관점에서 비판하는 게 있고, 여기서는 사의 입장 요약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바 관점에서 비판하는 게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되겠지. 네. 구성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될 거야. 이것은 단락을 뭐 하나로 쓸지 둘로 쓸지는 모르겠고, 저는 한번 봐야지 알겠죠? 자, 이제 마하고 바를 각각 요약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누면 될 거고. 자, 한번 봅시다. 분량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마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내용 자체는 한번 봅시다. 제 질문 마는 표준 경제학 미국의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기술과 금융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가난하다고 본다. 조금만 낮춥시다. 더 가난하다고 본다. 기술과 금융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빈곤을 분석할 때 우리와 그들의 차이, 자존감의 추구, 빈곤층이 겪는 불공정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간과하고 있다. 뭘 차지하고,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건 뭐야? 우리와 그들의 차이, 그리고 자존감의 추구, 그리고 빈곤층이 겪는 빈곤층이 겪는 불공정성,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너가 저기 하니까 기술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금융자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야. 현재 네가 가난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사실 이게 구조적인 측면을 보자는 거죠. 우리와 그들의 차이,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 우리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글쓴이는 백인 같네. 자존감의 추구.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존감이 없는 애들 어떻게 합니까? 자존감이 없는 애들 인생을 포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는 애들은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하고, 남들한테 더욱더 떳떳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막 이러는데, 자존감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리고 이거 불공정성.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요인들을 두루 고려하건대 흑인들의 빈곤은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건 뭐야? 사회의 영향인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것은 사회적 요인을 말하는 거야. 사회적 요인을, 개인적 요인이 아니야. 자, 이 빈곤은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빈곤과 관련해서 이게 개인 선택, 요거하고는 이제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빈곤이 어찌걸린다. 그러니까 요거지. 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뭐와 관련해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뭐? 그렇지. 차별이 뭘 야기했다? 빈곤에 덫을 만든다. 자, 백인과 흑인 사이에는 우리가 그들을 가르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 인식은 일상화된 현실이 되었으며, 이 현실은 흑인들이 지속적인 빈곤에 금융자산과 기술의 부족만큼 영향을 끼쳤다. 미국이 비록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하여 이러한 인식을 완화시켜 왔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학교다. 소수자 우대 정책이 뭐야? 잠깐 보면은
소수자 우대 정책. 소수자 우대 정책. 들어봤어? 이것을 이제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 사실은 affirmative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게 이게 아니고 affirmative action의 한 가지 종류가 이거지. 이것을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그러지. 또는 적극적 조치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차별받은 소수자들을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자 우대 정책.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할당제하는 거죠. 쿼터. 그래서 백인들하고 흑인들이 똑같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흑인들이나 아니면 소수 인종, 소수 민족들에 대한 쿼터가 있어. 인디언들 아니면 이렇게 흑인들 아니면 이런 소수 인종에 대한 쿼터를 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인을 90% 아니면 뭐 흑인을 10% 채우는데 여기에서 점수가 더 높은 데도 떨어진 애가 그러니까 점수가 예를 들어서 90점 맞고서 백인들하고 경쟁해서 떨어진 거야. 근데 흑인들은 예를 들어서 85점을 맞고도 여기에서 붙을 수가 있는 거지. 이 역차별 문제가 생겨나는 거야. 역차별 문제. 그래서 이게 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이제 인종이 아니라 이제 성에도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뭐 장애인에도 할당을 해갖고 해서 장애인 뭐 고용할당 이런 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거 적극적인 우대 조치.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 학교다. 흑인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갈 무렵이면 이미 자신이 흑인이며 흑인은 백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들은 되게 백인 아이들보다 집이 가난하죠.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나 친척. 이거 뭐예요? 부모도 가난하고 친척도 가난하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맨날 술이나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모를 가질 가능성이 더 있는 거지.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설령 자신의 집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흑인 지역에서 주로 몰려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는 수많은 문제 가정이 또 존재하지.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자기네 집은 문제가 없어도 다른 흑인 가정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되면은 그 문제 가정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뭐 역할 모델, 롤 모델 같은 것도 이제 찾기도 어렵겠지. 그리고 이제 막 그런 데잖아.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그런데 흑인들 학교에서 그 흑인이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 있는 또는 문제아 흑인들이 이제 많은 학교들에서는 쟤를 백인 흉내 낸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차별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학교 생활 하기도 어려워. 이제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힘들지. 그 현재의 상태를 이제 개선한다는 거지. 게다가 학교는 중산층을 기준으로 삼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산층의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학교의 교사들은 가난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킬까 두려워하는 나머지 이들이 중산층 학생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벌을 줬다. 이러한 차별 조치는 12, 13세 아이들에게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분노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이거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실제로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 그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뭐겠어? 구조적인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백인 중심으로 맞춰져 있고 얘네들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아까 제시문 나를 활용해서 얘기한다면은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적은 거지. 그래서 이런 불공정성을 말하는 거고. 제시문 반은 자 여기 차별과 관련된 문제였어. 제시문 반은 이거 별거 아니죠. 이 내용도 산속에서 살다 보니 별다른 일이 없어 세상 사물의 이치를 간교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악착스레 이익을 추구하며 정신없이 내달리느라 고달프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두 쓸데없는 일이다. 누에가 세상에 나올 즈음이면 폭력이 활짝 피고 제비새끼가 태어날 즈음이면 벌레들이 온들에 가득하다. 아기가 첫 울음을 울면 어미 몸에는 벌써 젖이 흐른다. 하늘은 만물을 내며 그 먹을 것도 함께 내준다. 어찌 근심하며 허둥지둥 움켜줄 기회를 놓칠까만 염려한단 말인가.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바로 그치?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옷은 몸을 가릴 수 있으면 그만이고 음식은 배를 채울 수 있으면 그만이다. 어떤 설명이에요?
우리 국어에서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 그래, 안 빈다고요, 안 빈다고. 그냥 도를 즐기는 거예요. 도를 즐기면서 이 가난해도 편안하게 처신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봄이면 보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곡식이 있고, 여름에는 벼가 날 때까지 이어갈 나달이 있으면 그만일 뿐이다. 올해는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아들을 어루만지며 손자와 증손자를 위한 계책을 세우지만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은 모두 바보라는 말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어때? 안 좋아해요. 별로 이거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지 않지. 네. 가치가 이거 별로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부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지지하는 다른 게 나오지. 네. 설령 우리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면서 평생 아무 근심 없이 살다 죽는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살과 뼈가 모두 썩고 만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책 한 상자라도 써서 남기지 않는 책 쓰라는 얘기네. 네. 그것은 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을 살았다고 여긴다면 사람이 짐승거든.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짐승의 삶하고 짐승의 삶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물질적 생존의 삶하고 똑같이 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물질적인 생존만을 추구하는 이런 삶은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책 한 상자라도 써서 남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그럼 이것은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책 써라. 다시 뭐라고? 그렇지. 학문을 추구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뭐예요? 생각이 짧은 세상 사람들은 성정을 수양하는 일이 모두 쓸데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수양하라는 얘기죠. 네.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다. 책을 읽고 연구하는 행동을 그저 옛 이야기쯤을 치부한다. 이건 뭐예요? 정신을 보양시키는 거죠. 네. 자, 예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 정신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라고 하고, 대인이고 그 육체를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된다. 맹자 얘기 같은데, 만약 이를 알지 못하고 기꺼이 소인이 되겠다고 한다면 내가 어쩌겠다.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빈곤하고 관련해서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빈곤을 주제어로 잡으면 여기에서는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예요? 사회의 영향이고, 그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우리와 그들 사이의 차별 때문인 거고, 이런 거죠. 그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야, 빈곤을. 근데 이 사람은 빈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성격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지? 빈곤이 어디서 비롯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는 어디서 비롯됐는가 그 빈곤의 원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지? 사람들이 이제 빈곤하다라고 할 때 물질적인 풍요로움 빈곤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게 아니라 정신이 빈곤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물질적 빈곤이 아니라 뭐 정신적 빈곤이 문제다 이런 얘기죠. 이 물질적 빈곤, 정신으로는 어떻게 안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정신적인 풍요로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상류사회, 그 다음에 사를 읽어보자. 이제 비판 대상이 되는 제시고지. 상류사회 사람들이 대저택, 정원, 마차, 하인 등은 분명히 눈에 띄는 편리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는 대상들이다. 우리는 매우 쉽게 그 편리함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죠? 걸어다니는 것보다는 자전거가 편하고,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가 편하고, 오토바이보다는 자동차가 편하고, 이제 그냥 웬만한 승용차보다는 벤츠나 BMW가 더 편하겠지. 그리고 소유한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에 공감하며 선망의 눈길을 보낸다. 부러워하는 거지. 그러나 이쑤시개, 귀이개, 손톱깎이 따위 소소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리 뚜렷한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다.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들은 부와 권세의 장엄함과 비교할 대상이 못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바로 나와. 부와 권세를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킨다. 그래서 사에서는 부와 권세,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야?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하는 우월감이죠. 남보다 우월하려고 하면서 남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거 중지는 것이 이제 부하 건세가 되는 거야. 외딴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커다란 저택과 소소한 물건 상자 중에서 얻는 것이 더 행복감을 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만약 사회 안에 살고 있다면 이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자신의 감정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더 많이 고려해. 이건 주변을 고려한다 했죠. 네. 주변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더 의식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부와 건설을 짓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반드시 더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여길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은 아까 볼 때 요 말에서 얘를 비판하는 게 좀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한번 봐봐. 남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 그쵸. 아직 차별로 가기 전에 그 전 단계. 뭐와 관련되냐면 구별짓기야, 구별짓기. 사람들이 왜 명품을 소비할까? 왜 명품을 살까? 남자들은 명품식, 여자는 명품 핸드백. 이제 왜 그래요? 5월감 때문에. 그래서 이 원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베블렌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 하죠. 과시적 소비. 이제 현시적 소비, 컨섭션. 그 소비 그 어떤 거예요? 구별짓는 거예요. 어떻게? 모방적 소비를 처음에 해. 그러다가 내가 부가 생겨요. 그러면 그 모방적 소비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 계층에 이제 따라가고자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부가 이제 쌓였어. 그래서 모방적 소비는 이제 더 이상 아니고 같은 그러니까 나보다 더 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부를 축적하고 소비도 이거에 맞게 소비를 해. 근데 얘네들하고 이제 동등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나는 난 니네들하고 달라 하면서 난 니네들보다 더 우월해 라고 하면서 니네들은 소비 못하지? 나는 이렇게 소비 잘하거든 하면서 이제 뽐내면서 다니는 거야. 이게 과시적 소비거든. 구별짓는 거죠. 나하고 다른 사람을 구별짓는 거야. 우월감을 통해서 만족하고 거기서 이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구별짓기를 말하는 거지. 이 구별지으려고 하는 성향을 이제 비판할 수가 있는 거지. 이 구별지으려고 하는 데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차별이 나타나는 거지. 그치? 이제 빈곤과 관련해서 부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를 부를 기준으로 이제 계속 구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차별이 이제 고착화되는 거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구조적인 차별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빈곤의 덫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이해돼?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비판할 수 있지.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술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 사람들이 부와 건설을 추구하는 세태에는 요걸 반영하고 있고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구별짓기가 넘어서서 이제 차별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돼?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갖고 비판하는데 여기서는 요 구별짓기라는 것을 강조해 쓰면 돼요. 우월감으로부터 비롯되는 거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와 건설 추구 상황을 이제 비판할 수가 있고 그걸 정리해내고 그 다음에 마에서는 그걸 비판할 수가 있는 거지. 사회 구조적인 이제 차별 문제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구별을 짓는다는 것이 잘못된 거다.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쉽게 비판할 수 있죠.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는 부와 건설이라고 하는 어떤 외면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다른 어떤 그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죠. 그지? 이 물질적인 부, 건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뭐 있어서 나쁠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요것을 목표로 해갖고 그것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여기서 보면은 자기 정신 수양하는 거지 남과 비교해갖고 내가 수양이 덜 되는 뭐 그것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여기 선생님 말하는 건 그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보양돼 있네. 저 사람은 나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네. 따라가야지.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또 비교해갖고 저 사람 나보다 못해 뭐 이런 말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야. 여기서 비교가 중요한 건 아닌 거죠. 비교가 아니고 여기서는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로 지적을 할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로움이고 그지? 이게 지적인 성장 그리고 마음의 인격적 수양 이런 것들을 말을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비교를 통해서 욕구 해소를 하려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죠.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신적으로 빈곤하지 않은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